유심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범죄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소연 기자에게 궁금한 점들을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내 유심 정보로 복제폰을 만들어서 범죄에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해킹된 게 홈 가입자 서비스 HSS라고 불리는 핵심 서버입니다. 이곳에 이동자 가입자 식별번호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같은 이런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 유출된 정보로 똑같은 유심을 복제를 한 뒤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그러면 그 복제폰으로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아니면 대포폰을 만들어서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금융 피해로 이어지기 전까지는요, 이동통신사 외에 다른 기관의 안전 장치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요, 무슨 은행에 접속하려고 하면은 아이디나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같은 인증 절차가 더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인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해커가 손에 쥐고 있지는 않는 이상 당장 은행 계좌나 아니면 가상화폐 계정이 탈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심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복제폰을 만들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 인증 체계를 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가입자들은요, 현재까지 내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요 은행들도 추가 인증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유심 교체를 못한 분들은 유심 보호 서비스라도 신청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안전한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복제폰이 만들어져도 개통을 막아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곳 서울 상암동에서 이용하던 이용자가 5분 뒤에 부산 광안리에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통신사가 원천적으로 이를 막는 겁니다. 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긴 하겠지만요. 2년 전 LG U+ 사태 때와 비교하면 당시 피해자 수는 29만 명에 그쳤지만 지금은 2,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에다가 정확히 어떤 정보가 탈취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전문가들은 결국 유심 교체가 제일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이 해외 로밍을 이용하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해외 로밍 시에는요, 유심 보호 서비스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당장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 가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SK텔레콤 측은 다음 달 중에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요, 가입자 불만이 커지면서 출국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기면 100% 보상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박 기자 마지막으로 혹시 SK텔레콤 가입자분들이 스스로 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이 문자, SMS로 본인 인증하는 건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인증할 경우에는요, 해킹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말씀 들어보시죠. 본인 확인 수단으로 SMS 문자 인증을 너무 과도하게 쓰고 있거든요. 외국은 이미 구글 OTP 또는 MS 어센티케이터 같은 것을 대안 수단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또 일반적으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휴대전화 제어권이 복제폰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재부팅하다 이런 유도하는 피싱 문자에는 더욱더 응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까지 박소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아직 문도 안 연 SK텔레콤 직영점 앞에 100명 가까운 가입자가 줄을 섰습니다.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하면서 이른바 오픈런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7시 30분에 나왔습니다. 노인네들은 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그 금융소득하고 이래가 합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죠. 하지만 개점과 동시에 유심 재고가 바닥나면서 인근 대리점을 찾은 가입자 대부분은 헛걸음해야 했습니다. 일부 대리점에선 제대로 된 공지가 없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걸 말고 여기서 기다리면 여기서 지금 정시가 있는데 알았지? 아니 앞에 나가서 안내를 몇 번 드렸다고요. 누가 SK텔레콤 측은 온라인상에서 교체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한때 16만여 명이 몰리며 신청에 애를 먹는 가입자도 많았습니다.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대기 인원이 10,000명은 넘게 있더라고요. SK한테 좀 실망감이 진지하게 통신사로 옮겨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정보가 악용됐을 때 알려주는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엔 대기만 39만 명이 넘어 접속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공항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진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해외 로밍이 불가능해 공항 로밍센터는 유심을 바꾸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다린 지가 한 1시간 정도 되면 줄이 막 한 100여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촉박하잖아요. 가입자들은 직원들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서야 전산을 준비하고 세팅한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자 2,500만 명이 모두 유심을 바꾸려면 최소 수개월은 걸릴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리점별 유심 수량이나 향후 공급 계획도 공유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을 쓰고 있던 60대 남성이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된 후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건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여기는 부산 남부경찰서입니다. 경찰이 최근 SKT 유심칩 피해 의심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부산 용호동에 사는 63살 박모 씨. 지난 22일 자신이 쓰고 있던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핸드폰 번호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고장이 났을까 해서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이미 해지됐고 본인도 모르게 KT 알뜰폰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어느 대리점에서 개통을 한 것도 아니고 셀프로 개통을 했다고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그날 저녁부턴 인터넷 뱅킹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다 하고 나서 그 폰으로 1,000만 원씩 5번 이렇게 6분 걸렸어요. 요구 자금인 거죠. 많이 허탈을 하시고. 지난 24일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가족들은 SKT 해킹 사태로 입은 피해 아닌가 의심합니다. 지금은 뭐 스미싱, 유심 복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범인이 그 개통된 핸드폰을 가지고 아버지가 됐던 거예요.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가 어떻게 정지되고 개통됐는지, 계좌에선 왜 돈이 빠져나갔는지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통신 수사부터 시작합니다. 통신, 계좌 다 확인하죠. 이와 관련해 SKT 측은 해킹에 따른 실제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